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이 브리핑 뒤 2만 원대였던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6만 원대까지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산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임을 선언하면서 오늘 주가는 1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예산도 낭비됐습니다. 시추에는 이미 1,000억 원이 들어갔고 1인 기업 액트지오사에 40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여기에 황당함을 더하는 건 예상 매장량이 단 몇 달 사이 180배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의 예상 매장량은 11조 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4개월 사이 최대 2,000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그래서 정부가 시세 조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실상의 실패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경제성은 지금 예상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저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일 아랫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입니다. 이동학 김윤영 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저 발표할 때는 대통령, 산자부 장관이 얼굴까지 내밀면서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사실상의 실패 선언할 때는 고위 관계자가 익명을 요구하면서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처음부터 산자부가 이건 자신 있게 내놨던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냥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대국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장밋빛 전망이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고 당시 야당이든 언론에서도 이거 사기극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6월 3일입니다. 지난해 6월 3일 날 대통령이 오전에 급작스럽게 발표를 하고 산업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 그게 2천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이 검증을 또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야당에서 지적했던 것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있다고 확신하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정도로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냐. 이것에 대한 신빙성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한 명 데려다가 뭔가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국민을 설득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그런 지점에서 산자부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산업자원부 장관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 앞에 상당히 명구스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로서 어떻게 지금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발표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장관이겠죠. 장관이 발표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물론 실패의 멍해를 쓰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원외교나 자원개발 자체는 실패 확률이 무지 높습니다. 어쩔 예. 수 없이 실패를 담보하고 개발이나 사업을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그리고 실패를 담보로 하고서라도 반드시 에너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이런 에너지 사업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수 정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처음 저희가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을 만큼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 이번 정권에서 특히 산업부 장관이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어찌 보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를 실행함에 있어서 실패를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실패에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 역시 이번에 익명으로서 이 발표를 했다는 점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산자부 장관이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뭐 경제부총리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왜냐하면 산자부가 경제부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도 있고
이 익명 발표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평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발표 당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3일 갑작스럽게 이뤄진 국정 브리핑입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매장 가능성 140억 배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40억 배럴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 정도가 됩니다. 예, 김성현 의원님. 네. 장관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앞서 이동학 의원은 짚어줬는데 김성현 의원 보기에도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 누구여도 발표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벼룩도 낯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대통령이 불과 6개월쯤 전에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년 만에 실패라고 얘기하기가 누구 입장에서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정책 실명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정 현안이라든가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 사람이 이름을 걸고 정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건 그만큼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타당한 사업이다 보다는 누군가 외부에서의 압력이 가해져서 억지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물며 이미 1,000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비난은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익명으로 발표한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행태인 것 같고요. 용두사미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지금은 대왕고래의 고래는커녕 새우 한 마리도 못 건지게 생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미 이 같은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때 자원외교한답시고 국민 혈세 엄청 끌어다가 수조 원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처벌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이거에 관련된 기한자, 기획자, 실행자, 관련자 모두 철저하게 감사하고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익명 발표 여부를 떠나서 아예 법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말씀이에요? 당연합니다. 예. 한가선 의원 생각은요? 일단 정말 장관이 직접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참 일관되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민망한 발표를 해야 될 땐 뒤로 숨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정확한 진단, 근거에 의한 진단 없이 이렇게 국민적인 허풍을 떨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원이 140억 배럴의 가치에 달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가치다, 뭐 2,000조 가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데자뷰가 떠올랐냐면요. 뭐 의료 대란 그 당시에 2,000명 의사 정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다 이 기준이 뭐냐라는 걸 의문을 품었단 말이죠. 지금 실제로 이런 석유 업계의 전문가들도 2,000조 가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런 의문을 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운영에 있어서 어떤 계산을 할 때 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것이고 네. 뭐 전봐서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형에서 유리해지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어떤 허풍을 떨고 더 좋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났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안덕근 장관은 직접 입장을 밝히고 부실조사와 허풍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속보가 지금 들어왔네요.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 전해진 내용입니다. 대왕고래 전체 실패는 아니다. 어제 발표 이후에 사실상의 실패 선언이라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실패는 아니고 나머지 구조 탐사를 더 해봐야 한다. 탐사를 더 해봐야지 알 수 있지. 지금
완전한 실패라고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저희 방송 직전에 나왔다는 점을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자, 속보 자막은 조금만 더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영 의원님. 네. 대통령실의 설명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외에도 유망 구조가 총 6개가 더 있거든요. 예. 처음부터 저희가 성공 가능성을 20%로 봤었습니다. 이거 자원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패를 담보로 하는 정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저런 입장을 냈고, 저희가 이제 한 번 실패했고 또 이번에 무조건 실패라고 볼 수 없는 지점이, 물론 경제성이 없는 거는 나타난 게 분명하지만 지질학적으로 다른 유망 구조에 대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발견된 점도 있습니다. 물론 뭐 실패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자원외교의 특성을 저희가 봐야 되고, 저는 어느 장관이든지 이 실패에 대해서 멍에를 뒤집어 쓴 건 쉽지 않았겠지만 실패를 이번에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원외교를 더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자원개발을 더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되게 우려스러운 점이 듭니다. 예. 아까 많은 패널 분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마치 저희가 자원개발이나 자원외교를 제약시하거나 아니면 이건 실패한 정책이라 너무 단정지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발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성과를 20년, 30년 좀 긴 텀을 두고 다른 정책과 다르게 좀 단기간에 또는 10년, 5년 이렇게, 이것도 단기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원 개발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오히려 20년, 30년 더 크게 봐야 되고, 물론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들, 비리가 있다나 이런 점에서는 처벌해야 되는 거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원 외교나 자원 개발을 위축시키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예, 점을 물론이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원 외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자원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탐사, 시추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더 얘기 나누겠지만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으로 확대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단계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게 맞았냐라는 정무적, 정치적 이런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짚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얘기를 나눌게요. 지금 산자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1차 발표 때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비유가 많이 부각됐다. 저 아마 비유는 삼성시총의 5배 이런 식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표현도 문제로 보입니다만 정무적인 영향이 뭘까요?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이동학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느닷없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상당한 근거가 있구나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발표했던 시점에서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아니 저 정도 수준이라면 차관 정도나 석유공사 이 사장 정도가 그냥 발표하고 그냥 잔잔하게 이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느닷없이 껴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석유 가스 개발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리 탐사 단계고, 두 번째가 탐사 시추, 세 번째가 평가 시추, 네 번째가 생산 시추입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를 고작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구 보고를 맡겼던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깊게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신뢰성이 있을 만한 정도의 담보를 못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볼륨을 확 키웠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과연 여기에 예산을, 예를 들면 지금 김윤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망 구조가 7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번 실패한 겁니다. 이 한 번에 지금 1,000억이 일단 쓰인 거예요. 앞으로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당시에 대통령 총선에 지고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 국정의 어떤 활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장밋빛 미래를 국민들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뭔가의 어떤 국정 동력을 해보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 예. 그 이면에 뭔가 또 주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작전 세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정가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게 대통령이 그 단계에서 이걸 발표한 사항인가?
그 정도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였나? 이런 의구심들은 그동안에도 꽤 많았고요. 산자부 장관도 발표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는 정도의 사안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실무자들은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영향이 개입이 됐다. 여기서 정무적 영향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 혹은 대통령의 어떤 발표에 대한 욕심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아까 이동학 최고께서 말씀하신 이 대통령의 의지라는 점에서 뭐 비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장관의 의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책을 홍보할 때 있어서 국민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쉽게 시키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합니다. 예. 정책 기반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의 성과를 가시하거나 조금 윗선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물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셨던 거는 물론 저 사업 자체를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장관 역시도 본인이 어느 정도 본인의 성과를 가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예. 김성일 위원 생각은 어때요? 정무적 개입. 정무적 개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적 개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윗선에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에요.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성공 확률 아무리 최대로 잡아봤자 20%.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실패 확률이 80% 되는 거를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호언장담을 한다. 이거 있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리스크가 더 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정무적 상황상 총선 참패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그런 것을 돌파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죠. 게다가 저 내용이요. 이제 뭐 얘기 그 당시에 충분히 했습니다만 액트지오라는 회사 하나가 지금 얘기했을 뿐이지 그 전에 이미 그 자리에 대해서 한국석유공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낸 적도 있고 또 우드사이드라고 대기업 역시 그런 석유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작은 기업 하나가 그걸 했다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랬다고 그걸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다? 구멍가게 평가를 들고 어떻게 사장이 이야기를 합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무적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나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앞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잘 해줬는데요. 시청자들이 특히 의문을 갖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가 낸 세금, 우리의 나라 돈이 어떤 방식으로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실제로 쓰였느냐라는 점인데 이동학 의원께 좀 짚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1차, 그러니까 한 번 탐사 시추할 때마다 1,000억 원이 든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발표 내용이었고요. 애초에 정부 예산으로 497억 원, 거의 500억 원 가까이가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일부만 남기고요. 네네. 석유공사 자금은 500억 원이 투입이 됐고 이걸 보면 예산을 삭감 안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뒤집어 얘기하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서 더 많이 투입했으면 그만큼 많은 예산을 낭비라는 표현을 뭐 할 수 있다면 낭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전 낭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금 여당과 산자부 그리고 석유공사에서도 계속해서 마치 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예산 심사할 때 505억 2천만 원을 정부로부터 신청을 했어요. 정부가요. 그래서 민주당이 98% 약 8억여 원을 남기고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정부가 들었던 근거가 너무나 터무니가 없었어요. 일단 외국인 한 명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설득시키러 왔다라고 해서 공항 오자마자 기자회견을 막 합니다. 아브레우 고문이죠. 맞습니다. 그분이 딱 와가지고 어떻게 이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자료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여러 방송사들에서 기자들이 팔로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레우 고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이 본인의 집으로 등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예. 텍사스.
예, 그 텍사스 직접 찾아가 봤더니 아브레오 고문은 없고 다른 사람이 또 새들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레오 고문이 이미 브라질로 또 떠난 상태고 그다음에 뭐 직원들이 막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 회사의 규모로 한 나라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게 수천억이 들어가고 얼마가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이 근거를 어떻게 이런 회사에 담을 수가 있겠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자원 개발이나 자원 탐사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저희 민주당도 당연히 집권하면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 근거가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대단히 부족했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이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지점에서 야당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낭비성 이 예산을 책정해 줄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예. 자, 이것을 기회비용으로 봐야 할 것이냐, 낭비로 봐야 할 것이냐, 국부 유출로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가선 의원님. 네. 보도에 따르면 아브레오 고문이 용역료로 40억 원을 받고 돌아갔다. 네. 그래서 40억 원을 시쳇말로 먹튀했다라는 표현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해 브라질 출장을 위해서 떠나서 미국에도 지금 없는 거 아니냐,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레오의 입장도 우리가 뭐 직접 들을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뭔가 우리 정부를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레오 박사의 입장을 들을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 언론에는 이 아브레오 박사가 있는 액트지오 그 회사 있잖아요. 예. 그 회사가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제가 액트지오 사이트를 실제로 들어가 봤거든요. 예. 정말 심각해요. 무슨 동네 학원 홍보 사이트처럼 만들어놨어요. 예. 저는 처음에 제가 어떤 유사 이름의 사이트를 잘못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무슨 블로그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아브레오 박사 이름이 걸려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지구과학이죠. 지구과학 트레이닝 앤 컨설팅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링크드인 그 페이지까지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5명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메인으로 하는 활동이 무슨 지구과학 지질학에 대한 수업을 메인으로 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교육업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이런 큰 프로젝트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라면 이 사이트를 보자마자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을 것 같아요. 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한국석유공사는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을 거쳐서 이 회사를 선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살펴볼수록 도대체 누가 왜 이 회사를 선정했냐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겪었던 것들 뭐 관저 이전 공사를 하는데 21g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하고 심지어는 시공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는 하청에 하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얻는 구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21g이라는 업체는 살펴보니 김건희의 예전 회사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 업체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권력과 그에 따른 예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액트지오라는 회사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동네 학원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동네 학원 홈페이지 잘 만듭니다. 요즘. 예. 동네 학원 홈페이지는 저희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선포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대왕고래 사업 예산 삭감을 들기도 했거든요. 대국민 담화 당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엄 사유 중에 하나가 이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었다. 이게 야당의 폭정이고
이 때문에 뭐 이것만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국민담화에서 밝히고 있는데 산자부가 어제 브리핑을 한 그 시간에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증인신문 출석을 했던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예산을 삭감하면 석유개발 사업 쪽이 국정 마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국정 마비를 불러오고 그게 계엄의 사유다라는 것을 되풀이했거든요. 이제 와서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만 저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건 이동학 의원 드리고 김민영 의원께 드릴게요. 떼쓰기죠. 떼쓰기고 궤변입니다. 어제 저도 봤습니다만 영상을 봤습니다만 경제수석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더군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본인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든 걸 다 잘못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말로 근거가 있고 정말 가능성이 높다. 정말 그것이 근거 있는 것이다. 정말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말로 과학적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설펐고 이 외국인 한 명 들어와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었다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브레오 박사와 연결되어 있는 게 석유공사의 동해 이 탐사 팀장입니다. 동해 탐사 팀장이 텍사스 대학 오스틴 잭슨 지구과학대학 지구행성 이 학과에 교수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본인이 거기에서 수학하는 과정에서 알았던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를 썼을 가능성이 전 추론이 되고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검증을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것이 다 드러난 마당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국가가 완전히 멈춘다. 이 완전히 이 계엄령의 어떤 근거가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국민 사기극의 연장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이 국정을 잘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야당에서 예산을 깎은 거 전체적으로 지금 4조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680조 원의 예상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100조를 깎았습니까? 200조를 깎았습니까? 그래놓고 국정마비가 된다라는 이 핑계를 대는 것은 저는 도무지 생각을 해도 설득력이 너무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석유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그것이 국정의 마비다. 해당 분야에 대한 이런 주장은 성립되지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도 그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사업이 어쨌든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비난의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아브레오 고문에 대해서 비난할 부분, 뭐 문제점이 있다는 점 지적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아브레오 고문이 아무런 이력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미에서 가야나 유전을 개발했었을 때 성공적으로 개발된 가야나 유전에서 어쨌든 일정 지질 팀장이었든지 팀장 역할을 맡았던 경력이 있거든요. 물론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만 이런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예산 삭감을 많이 안 했다고는 하시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이나 경찰, 검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망신주기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저는 대통령이 계엄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계엄 선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일정 부분 민주당에서 망신주기식 예산 삭감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왜 이걸 성급하게 발표했냐는 점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원 개발 같은 경우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가 앞서서 발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누가 총대 메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1차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이 자원 개발이나 특성을 다시 한 번 더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예. 자, 대통령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점에서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완전히 엇갈리는 지금 의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했을까요?
이게 정치적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죠. 왜냐하면은 이 발표 시점이 6월이에요. 발표 시점이 6월이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선에서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실상 예상치보다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거뒀죠. 총선 참패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진 상태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반전할 카드를 꺼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것이 너무 촌스럽게 아주 옛날 80년대 경제 우리 부흥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산유국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꺼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앞서서 우리 김유영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결과가 실패로 나왔다고 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거를 시도할 때부터 이거 확률이 너무 낮다. 이런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전에 우리 석유공사에서도 석유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드사이드 같은 대기업에서도 가능성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구멍가게 하나가 우리 액트지오를 자꾸 구멍가게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구멍가게가 맞아요. 왜냐하면 사무실도 가정집이었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낸 이런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 정부 지원 사업 200만 원짜리도 못 따요. 그런데 이 작은 기업을 데려다 놓고 세계 경제 10대국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서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동해에 기름이 난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요. 좀 전에 예산 너무 깎아가지고 문제가 있다. 아니 죄송하지만 예산 더 투입하면 없는 석유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500억 깎았다고 그래가지고 석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더 이상 왈가불지 말고 저희가 과학기술이나 투자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 더 이상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멍가게는 업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가정집에 주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그 가정집도 다른 분이 새들어 살고 계십니다. 예. 조금만 덧붙이면 예산 삭감으로 그것이 화가 나서 계엄을 했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오시거나 아니면 시정 연설 할 때 국회 와가지고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짰고 이것이 필요하니 국회에서 예산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직접 와서 연설을 했었어야죠. 국회에 오지 않았잖아요. 담 쌓고 야당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국회는 뭔가 범죄 소굴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의 말대로 야당이나 국회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지고는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정치를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주가에 그동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개월을 쭉 펼쳐서 보면 일단 6월 초에 대통령의 발표 뒤에 저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네. 최고가 지금 64,500원으로 찍혔잖아요. 그 직전에 최저가 24,55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통령의 발표 시점입니다. 이건 좀 넓게 본 거고요. 네, 그 뒤에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최저일 때보다는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다가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기 13.82%가 떨어졌다는 건 오늘 기준입니다. 한가선 의원님, 네. 이렇게 주가가 널뛰게 된 것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발표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어떤 국가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 특정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뭐 실패가 예견되면은 또 내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은 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등 특정인이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사실 주가 변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실제로 사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어떠한 의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가 조작, 통정 매매를 통해서 23억 원의 수익을 얻은 그런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같은 경우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지인들한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이 대통령이 방문하면 오를 거니까 미리 사더라 이런 말도 했었고 그런 예. 녹취록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또는 그 정부 사람들이 특정 언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그런 의심과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꽤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달한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주가가 껑충 뛰어오르는 이런 상황. 이건 주식시장 교란 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정책 시도해서 실패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식시장 교란으로까지 보는 건 저는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뭐 주식을 사라 아니면 뭐 이번 주식이 크게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흔히 말해서 정치권에는 테마주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든지 특정 정치인과 가깝다는 얘기가 돌면 그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게 되면 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정치인이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전 정권 타당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값 폭등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누군가 배상을 할 겁니까?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 따라서 정책 실패에 따라서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한 건데 이걸 그러면 배상을 요구하면 지급을 사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값을 보존해 줄 겁니까? 아니면 집값을 손해 본 사람들에게 보존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책 실패를 가지고 경제적 논리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네, 일단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야당의 주장과 더 파봐야 한다라는 여당의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게 시출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그거 뭐 저기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봐야지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뭐가 안 된다고 그게 그냥 바로 이게 비판하고 그러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가가 우리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서 GPU 최소한 최고급 사양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이 대왕 사기 그 시추 한 번 하는데 다 틀어넣은 겁니다. 이런데 사기나 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먼저 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자원 채굴 자체가 원래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혹투성이로 이게 얼마나 많은 사기극을 그동안 겪어왔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들을 제대로 투명하게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다 뭐 국민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럴 때는 사실은 톤 다운을 좀 해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탐사 시추 결과 지금 일부 가스 뭐가 있다라고 하는 징후가 나왔는데 이것이 경제성과도 연결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유전 지층 구조에 의해서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있다라는 판단은 했지만 아마도 이 석유공사나 지금 이 산자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자 유치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애써 동력을 계속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3,000m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47일간 이미 시추했던 이 1차 선은 떠난 상태고요. 그래서 국가 자원을 과연 이 국가 재원을 이 자원 개발에 몇 천억 단위로 계속 쏟아붓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제 미래 기술, 신기술 이런 이 공학 이런 쪽으로 이 재원을 좀 배분하는 것이 맞냐 예. 이런 것에 대한 토론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김인영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숫자 지난해 6월이요.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는 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검증이 안 된 것은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라는 그 꼬리표도 계속 붙을 것 같고요. 앞서 김성열 위원은 법적 책임 누구에게든 물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정책적 실패와 법적 책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정책 실패를 법적 책임으로 무조건 묻는 건 전 반대입니다. 하지만 김성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는 거에선 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니까 이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 처벌해야 된다. 그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자원개발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저감하느냐 아니면 차후에 훗날에 있을 이익을 증대하냐를 항상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히토류라는 강물 자체가 큰 경제성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히토류가 굉장히 희귀한 강물이 되면서 폭등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미래 사업에서 어떤 강물이 어떤 자원이 더 값어치가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 예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될지는 여야가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과 합의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점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자원 개발하는 사업 자체가 워낙 불투명하고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 최고 지휘권자로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사기를 복두들면서 나아가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방안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예.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나머지 이제 두 분께 김성일 한가선 의원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하여튼 설명하는 거는 오늘 오후 늦게 나왔어요. 제가 자세히 한번 다시 반론 차원에서라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번에 잠정 결과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아니라 잠정 결과라고 했고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이 아니다.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언론에 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김성열 한가선 의원님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저런 이야기는 결국 나머지 시추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예, 해보십시오. 근데 그거 세금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예상부터 실패 가능성이 너무 높았던 사업을 무리하게 끌어온 거는 대통령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더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까? 국민 세금이 자기들 쌈짓돈입니까?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건요. 그동안 거짓말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2009년 하베스트 에너지에 투자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고 포장해서 4조 원을 들여가지고 하베스트 에너지를 샀습니다. 석유 한 방울 못 뽑아내고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날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앞에서 김민영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자원 개발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다 날렸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가능성 없는 사업은 빨리 접고 우리가 리튬이나 히토류 같은 2차 전지 미래 산업을 위한 광물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치기 소년 표현을 쓰셨네요. 양치기 소년은 마지막에 후회를 했죠. 네. 한가선 의원님. 네. 국가의 이런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마치 여야가 무슨 부딪히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화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액트지오 같은 이런 부실업체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전문 업체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더라면, 국민의 신뢰를 산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됐더라면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국회 할 것 없이 진짜 합심해서 더 예산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절차적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국회의 탓을 자꾸 하잖아요. 이런 예산 삭감 때문에 프로젝트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계속 이제 6번 더 해서 1,000억 원씩 6번 돼서 6,000억이 더 들었는데도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국회가 참 성견지명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할 것인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어떤 최선의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정쟁의 프레임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 대왕고래를 해부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